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만에 그 자동차 정비 외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홍가해라는 사람이죠. 2014년 4월 18일 날,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이 4월 16일 아닙니까?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4월 18일 날 팽목항에서 MBN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홍가혜라는 사람이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민간 잠수부들이 말들도 다 똑같습니다. 뭔가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그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습니다.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요 내용으로. 그래서 요 내용이 문제가 돼서 홍가에는 한 3개월 정도 깜빵에 있었죠. 광주지검이죠. 광주지검에서 영장을 받아서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받아내 가지고 홍가예를 구속을 시켜버렸죠. 깜빵 3개월 동안 깜빵에서 뭐 24시간 CCTV로 감시를 했다 그래요. 24시간 CCTV로 감시를 했고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정자세로 앉아 있는 거 정말 힘들죠, 여러분. 엄청나게 힘듭니다. 징역 가면은 그게 참 힘들다고 하죠. 다리도 못 뻗고 요즘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징역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척추가 좀 문드러진 사람이 많이 있죠. 오래 좀 살다 오신 분들은 척추가 뭉개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 지금 뭐 행영법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책상 다리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고통이지. 그렇다고 누워 있으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럼 다리를 좀 펴고 기대면 되지 않냐. 그것도 좀 그렇죠. 대부분 홍거방인데 홍거방에서 뭐 그 좁은 데서 10명씩 앉아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특별 관리를 당했다. 독방에서 3개월 동안 진짜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 홍가해의 를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건, 홍가해 사건이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4년도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4년, 10년 됐어요.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은, 오히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건 이 정부 기관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법부, 이런 모든 그 기관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렇게 혼란의 아수라장이고, 먹고 사는 거는 좀 나아졌다 그러는데도 뭐가 좀 이상해.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늘 얘기하지만 자살률이 너무 높아. 너무 1년에 뭐 10,000명 이상 자살한다는 건데 이게 많을 때 13,000명씩 자살했죠. 1년에. 한강에서는 하루에 3명씩 어김없이 떨어져요. 오늘도 3명이 죽겠지. 평균. 난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또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왜 낳습니까?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애를 낳아. 애를 안 낳아요. 그리고 일단 또 결혼을 안 하죠. 결혼을 뭐들 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들을 한 6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말이지. 아주 짧은 시간에. 참 골치 아픈 나라인데 이러한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은 모든 국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데도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죠. 그러면 이제 홍가희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죠. 2014년 4월 18일 날 MBN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냐면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홍가희는 뭐 지금도 가짜 뉴스, 가짜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 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홍가희가 이 당시에 한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냐 또는 홍가희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서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법원에서 따진 것도 그것만 가지고 따진 거죠. 사실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이외에 따질 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항상 있는 사건이고 사실은 항상 있는 사건인데도 따질 게 많아요. 이 사건은. 자 보세요. 이 당시 대통령 누굽니까? 박근혜예요. 2014년도에요. 박근혜라고 이 당시 대통령이 몇 명 죽었어요. 300명이 넘게 죽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로부터 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4월경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끌려 나와서 개 끌려 나오시 끌려 나오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라는 시대의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로부터 4년 후에.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말고도 뭐 여러 건이 있죠. 뭐 정원호 사건이라든가 네이처 리퍼블릭 정원호 지금 나오고 있겠지 깜빵에서. 정원호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정원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박근혜 정권의 몰락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된 거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수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흑백으로 딱 양분해가지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 잘해야 되죠.
그리고 광우병 소고기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요소 중에 하나죠. 광우병 소고기. 근데 요즘 뭐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죠. 특히 뼈가루 들어있는 거. 뼈가루나 이런 것들이 것들이 골수 뼈 이 부분들이 광우병 광우병이 인간한테서 옮아가는 그런 주요 부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던 거죠. 골수 뭐 이런 거. 근데 뭐 LA 갈비가 없어서 못 먹고 계시네. 에? LA 갈비가 없어서 못 먹어요 요즘. 그리고 그게 지금 10년이 훌쩍 지난 얘기인데 10년이 뭐예요? 몇 년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되지. 벌써 15년? 15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 소고기를 없어서 못 드시고 계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아니잖아. 광우병 소고기 뭐 사실은 아니잖아. 10년 넘게 지났는데 인간한테 감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를 하고 그 깐난쟁이들까지 그냥 유모차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난리를 했었는데 그 광우병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말장난을 하냐면은 애국하고 연결시켜요. 국내 농업 보고 농민 보고 미국은 물러가라. 애국이다. 힌토불이 애국자가 되자. 애국 목적에서 그런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게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뭐 결사적으로 저항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 명박산성 물러가라 이명박이는 물러가라 막 이래가면서 난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었던 길거리에서 가투의 그 짜릿한 맛을 한번 봤던 그런 그 잡범들이 지금도 남아서 무슨 뭐 이낙연 만세 부터 해가지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권이 무너진다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아니 나도 그 저 학교 다닐 때 그거 똑똑했다는 진보적인라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그랬거든. 아 왕비가 그 성남 군중들 앞에서 그 성에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자꾸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왜 그러는 거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거 안 주고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교실에서. 환자죠. 환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무슨 진보를 포방한다거나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그 진실을 본인만 알고 있다든가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모르는 거잖아. 쉽게 얘기를 해서 보세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프랑스의 왕비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그거 240년 전인가 그때.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무슨 프랑스를 가서 직접 고증을 하고 확인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침한 음습한 지하실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무슨 빨갱이 새끼들처럼 모여가지고 아는 것도 개뿔도 없는 것들이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진실을 외치자 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이 한 몸 불사르고 이러고서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짧게 다루기가 좀 쉽진 않은데 봅시다. 그래서 이게 별 뭐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것이 난리가 났었고 결국은 이 내용들이 법원, 경찰하고 법원하고 또 뭐 검찰청부터 정권까지, 청와대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허위사실 유포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 죄가 되는 거지.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럼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래가지고 영장이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경이 여기 뭐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는데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죠. 근데 이 당시에 해경이라는 집단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한국법제상 해경이라는 집단 공적 조직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애당초 그만한 법리를 몰랐을까요? 이 사건 이거를 사건화 해가지고 입건하고 조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광주지검에다가 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광주지검에서 검사 새끼들이 영장 내주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구속 상태로 기소할 때까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해경이라는 공적 조직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만한 단순한 사실을 몰랐겠냐고. 아는 거지. 알 수밖에 없었겠지. 이게 어떻게 모르나게. 해경이라는 공적 조직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해경이라는 공적 조직 자체가. 그만한 걸 몰랐냐고. 알았다고 봐야지. 그런데 급했다고 봐야죠. 청와대에서 난리를 했겠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해경에서 뭘 안 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빨리 처리 좀 해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얼라? 이게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호구로 보나? 야 저거 잡아들여. 이렇게 됐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나? 해경 안 그래? 야 해경 안 그러냐? 달리 생각할 뭐 여지가 있나? 해경이 아무리 무식하고
해경의 일부 직원들이 아무리 지능이 떨어져도 해경이라는 공조직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모르냐고. 응? 답답하네. 근데 밀어붙인 거예요. 거기에 광주지검 당시 그 검사들하고 지검장 새끼도 같이 이제 뭐 했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계된 거죠. 판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걸 어떻게 구속영장을 내주나. 해경이 피해자, 명예훼손이 그게 어떻게 그 해경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엄청 억울한 게 많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도 억울한 게 많다고.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특히 해경 조직이나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여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문제가 많은 조직이에요. 어느 나라나. 어?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총도 있고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무서운 조직이라고. 근데 이 조직에서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장난을 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너진 정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박근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응? 박근혜는 한 것도 없는데. 죄라면 아무것도 안 한 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뭘 했다고 자꾸 그래서 징역을 몇십 년을 때리고 막 깜빵을 보내고 끌어내려서 저짓을 하고 완전 마녀사냥을 해버리니까 박근혜도 억울한 게 많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홍가 얘도 철이 없었던 거죠. 얘도 저런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죠? 근데 저 이틀이 지났을 때잖아요. 이틀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이틀이 지난 다음. 4월 16일 날 배가 침몰하고 4월 18일이면 이틀 후잖아요. 이틀이 지났는데 뭔 구조를 하고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심스러워야지. 그 전 거를 얘기를 하던가. 사망 25명, 실종 271명, 구조 179명. 이것도 통계가 잘못됐었지 그때.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근데 TV 시청 금지, 뭐 언론인 접견 금지 이런 처분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검사가 한 명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 위키백과를 놓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 필요한 사실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대검의 그 안상돈 검사라고 있었다는데 인가 62년생. 지금 뭐 하나? 원래? 안상돈이가 지금 북부지검장이에요? 북부지검 검사장이야 지금? 원래? 서울 북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안상돈. 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안상돈이? 참 등잔 밑이 어두워요. 북부지검 검사장으로 와 있다. 안상돈이. 대전지검
검사장을 하다가 지금 서울 북부지법 검사장을 하고 있다는데, 북부지검이면은 내가 사건 관계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래서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북부지검에서 그렇게 처리를 잘못한 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이제 그 서울 도봉구경찰서의 일부 직원들은 엄청 잘했죠. 고생하고 엄청 잘했고, 일부 직원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지금 서로 피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봅시다. 안산동 검사가 참, 참. KT 법무실장? KT 법무실장이라고? 다시. 뭐야? 현재는 KT 법무실장이다. KT에 들어갔구나. 퇴직하고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하다가 아이고, 퇴직한 지 오래됐구나. 2000년 6월, 2018년도 6월 달에 퇴직했다는 거죠. 2018년도 6월에 검찰에서 퇴직했다. 서울 북부지검장 하다가 2018년 6월에 퇴직했고, 그렇지. 안상돈이가 북부지검장으로 그 당시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겼겠지. 안상돈이가 제대로 했을 리가 없지, 저 새끼가. 혼나야 되죠. 어쨌든 이 안상돈이가 또 나타나는데, 대검찰청에 지금 안상돈이가 있었는데, 안상돈이가 뭐라 그랬냐,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용권자로 홍가희한테 이제 를 지목했다 이거죠.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용자. 정신이 이상한 새끼죠, 안상돈이 저거. 아니,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용자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고소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합의금을 노리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을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고소 남용이고 어떻고 떠드나. 이상한 놈이지. 안상동 검사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들도 잘 들어두세요. 본인도 영원히 그 굴레를 쓰고 갈 거야. 일부 판사들. 안상동 검사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대량 고소 시 오히려 고소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에 홍가희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선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하명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이 안상돈이 정신 이상한 놈이죠, 이거. 근데 저런 법은 없습니다. 저런 법은 없다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대량 고소 시 오히려 고소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이라는 건 없다고. 그런 법안은 없어요. 없어. 일선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를 하면서 하명했다 이거죠. 이런 하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명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검사들이 많았죠.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뭐 대가리로 밤송이를 까라 그래도 깝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악플러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았다. 정작 현재는 오히려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법안의 홍가희법이. 홍가희법이라는 거를 그 상돈이가 떠들었다는 건데 저런 건 없다고. 참 남일이 아니죠 이게 내가. 그래서 실제로는 뭐 홍가희가 800명인가 고소를 했다는데 그 중에서 뭐 10명인가 기소 중지하고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충 끝난 것 같은데, 대충 끝났어요. 그리고 홍가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무죄 판결 받았다. 홍가희는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는 거죠. 이거 못 이겼을 거예요. 1, 2, 3심다. 대한민국 법원은 쓰레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쓰레기 그냥. 대한민국 법원과 일부 판사들은 쓰레기 이런 면에서는 국가배상 안 받아줘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배상, 수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면 받아주냐? 안 받아줘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냥 막가파로 나와요. 판사들이 막가파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이거 뭐 패소 판결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판사들이 허황된 내심,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어떤 확신 이런 걸 가지고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죠. 법대로 하면은 승소 판결을 해줘야 될 거를 패소 판결을 쭉쭉쭉 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죠. 일부 판사들이.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이 저래요. 대한민국 판사들은 쓰레기죠. 이게 뭐냐면 홍가희가 뭐 2달 보름 정도 이렇게 구속이 됐으면 구속된 거에 대해서 일당 뭐 17만 원인가 쳐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17만 원 쳐서 주면 얼마입니까? 응? 천몇백밖에 안 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가지고 깜빵에서 한 두세 달 있다 나와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그리고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공연하게 유포돼가지고 이 사람 완전 그 범죄자, 인간 말종으로 낙인을 찍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겠어요. 그건 뭐 복구불능이야. 그런데 하루에 17만 원인가 얼마 계산해가지고 천몇백 주면은 그건 또 배상이라고 안 하죠. 형사 보상이라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보상입니까? 무죄 판결 나면은 구금일수에 계산해가지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 보상금 먹고 떨어지란 얘기예요. 배상은 안 받아줘요. 그러면서 뭐 국가의 돈이 뭐 지 은행이야? 무슨 그 배상 청구를 하고 돈 천몇백 받았으면 됐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판사라는 새끼들이. 쓰레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저분한 나라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판사 새끼들 중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잡범이죠, 그냥. 이런 잡범 새끼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이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그런 것을 의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패소 판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법대로 하면 되잖아. 법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자신이 용기가 없고, 지 자신이 양심이 없고, 지 자신이 법적인 지식이 없고, 그런 그걸 다른 걸로 덮어가지고, 거기에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꼭 그렇죠. 연쇄살인 해놓고, 사회가 지저분해서 내가 다 청소하려고 그랬다. 뭐, 이딴 식으로 떠들고. 그 새끼가 제일 지저분한 놈이죠. 연쇄살인범이. 근데 지가 세상을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영철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응?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기 때문에 내가, 혼을 내줬다. 미친 새끼죠. 옛날에 지존파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오렌지족, 야타족, 예. 다, 있는 것들을 징벌하겠다. 있긴 뭘 있어. 다 거지들인데, 피해자들이.
진짜 있는 놈들을 갖다 죽이든가. 어? 지들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려고 했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나 길거리 가는 사람들 아무나 차 타고 다닌다고 차가 그 당시에 지점파 애들 있을 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가쁘고 한다고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다 죽이고 그러는 거야. 판사들이 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보는 새끼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판결을 담합을 하고 앉아있다니까. 세상에 판사가 판결을 담합을 하면 어떡합니까? 판결 담합하고. 같은 법원에 있는 새끼들은 더 심해요, 그게. 같은 법원에 앉아있는 새끼들은 판결을 담합하는 그 담합력이 더 심하다고. 옆방에서 아유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하셨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판사님이 저렇게 하셨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실제로 어떻게까지 하냐면 지들 모여가지고서 합의 아닌 합의를 봅니다. 그 협의체가 있거든요. 각 법원마다 또 판사들은 왜 협의체가 없습니까?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합의를 본다니까. 그럼 그 합의를 지키려고 그래. 그게 무슨 판사냐? 동네 양아치들이지. 판결을 어떻게 그 합의를 보나? 새끼들. 내가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영원히 더러운 굴레를 쓰고 가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 못 알아쳐먹고 매일 법원에 나와서 그 근엄을 떨면서 거짓말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이 혁명을 한번 해야 돼 이거. 보면 국가배상법은 패소했고 이거 안 받아줄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국가배상을 안 하고 개인배상 청구를 하는데, 개인배상 청구를 그 공무원들한테 해도 안 받아줍니다, 판사들이. 어떤 판사 새끼들은 그 먼만한 법정에 앉아가지고 씩씩 쪼개고 있어요. 어? 내가 이런 거 엄청 많이 해봤는데 그냥 안 해줄 거야. 아주 우리 공무원 나으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 새끼야, 우리 공무원 나으리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공무원들 다 어떻게 밥벌이도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해서 배상하라는 얘기자 이 새끼야. 그럼 국가가 그게 유지가 되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야, 그만한 이유가 없었으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응? 아무리 소송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법원까지 구차하여 가가지고서 그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법대로 증거를 가지고 따지면 되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든 뭐든 고위공직자든 뭐든 그런 걸 왜 따지나. 응? 행정소송도 아니고 사정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법원에서는 오히려 더 잘해. 공무원이나 국가기관 상대로 가지고. 민사법정에 있는 새끼들이 헛지랄을 하는 거지. 봅시다. 그래서 75명이 합의를 하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섭준이고 어쩌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됐고, 국민TV 기사를 보면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홍가희가 고소한 사람이 515명이었는데 대구지검에서는 선별해서 10명만 약식 기소했다는 거죠. 515명을 기소했는데 10명만 약식 기소했다. 근데 지금 이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하고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이 홍가희가 고소했다는 515명하고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이 515명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을 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단편적으로 그냥 온라인 포털에다가 덧글 게시하는 거예요. 그냥 집요하게 한 놈들도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한 놈도 있을 거고 온갖 더러운 소리를 떠들었겠지만, 근데 제주 항문 강간 납치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이 잡범들은 말입니다. 서로 간에 알고 지낸 지가 보통 5년, 7년, 10년 이래요. 보통. 그리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포털에서 툭툭 던져놓은 거 하고 조직적으로 지금 벌써 4년 됐어요. 온라인에서 그 지랄들 한 거. 응? 온라인 뿐이니까 고소까지 했는데 얘들은.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이 잡범들은 고소까지 하고 경찰을 상대로 무고지를 하고 법원이나 뭐 검찰청, 청와대까지 해가지고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지랄을 했는데 실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이 홍가의 사건하고 유사하게 이 짭새들이 처리한 게 있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 짭새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안 되겠어요. 홍가의 사건은 당연히 이렇게 했겠지. 약식 기소했다는 거야.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라는 거잖아요. 10명이. 하긴 뭐 무고도 무고가 아니고 모해 청원이 아니고 무리를 한 거지.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을 대하는 제주의 일부 짭새들이 무리를 한 거죠. 무리를. 주접을 까고.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서 민사배상 청구를 받은 그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주접을 떨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이게. 근데 저건 홍가의 사건은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10명만 약식 기소했다. 518명을 고소를 했는데. 근데 이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피고소인 가운데 기소 중지 39명, 혐의 없음 6명, 각하 33명, 기소 후에 100명 등 처분을 받았다. 기소되지 않은 이들은 자진하여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의 의미를 보여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된 10명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권을 기소했다며 약식 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는 건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검찰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죠. 거짓말했겠지. 그리고 이 사건이 뭐 언론화되고 시끄러운 사건이니까 이놈 저놈 다 붙어서 또 헛소리를 떠들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주진우죠. 뭐 사법 활극 어쩌고. 아니 주진우가 대가리가 없는 놈인데 무슨 사법 활극이 어쩌고 해가지고 저렇게 숟가락 얹고 입 털고 그렇게 하나요? 상습이야 저놈도. 지금 저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저 무슨 기자라고 저거.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김용호죠. 김용호가 그 당시에 무슨 스포츠 기자, 스포츠 월드인가 뭔가 그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그게 다 싹 거짓말이. 홍가혜가 뭐 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다는데, 홍가혜 주장은 아니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무슨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적이 없다. 근데 홍가혜 주장이 맞았다 그러죠. 근데 김용호는 10년 동안 저지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자살한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짓거리 하고 나서 9년 있다 자살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런 피의자들, 이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거죠. 9년 동안. 그리고 결국은 피의자는
그 이후로 수백 수천의 거짓말을 하고, 응? 피해자를 엄청나게 양산을 하고 결국은 쪄내려 자살해버린 거예요. 9년 후에. 이 사건 이후 9년 후에. 피해자들도 자살한 사람이 꽤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말장난을 하니까 서로 다 못 견디는 거죠. 범죄자 새끼도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따르고 배상 책임이 지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니까 자살까지 못 가겠지. 그렇잖아요. 갈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깜빡 갔다 오면 되는 거고 배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벌고 맛은 단맛을 빨고 이렇게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쭉 가다가 그때 가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해서 깜빡하게 생기면 가겠냐고. 김영호도 걔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잖아요. 40대하고 50대 중반하고 같아. 김영호가 몇 년생이더라? 걔가 69년생인가? 70년생인가? 아니 40대 초반하고 50대 초반이 같냐고.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10년 전에 똑바로 좀 해주지. 검경이 이렇게 개판을 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개판을 치면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고, 법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엄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왜 범죄자들 갖다가 양산을 하나? 법원에서. 그 법복을 매일 입고 쳐 나와가지고 근엄을 떨면서 왜 거짓 판결을 하나?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말이에요. 법치주의는 법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관을 의해야지. 예. 거짓말 하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같은 놈. 그 다음에 이제 이동영이라고 EJ라는 그런 유튜브를 하는 그 이동영이라는 놈도 헛소리 떠들었다가 뭐 사과했다는데, 그렇고.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법적으로는 어떻게 끓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홍가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하고 또 그랬던 국가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상 청구한 거는 다 잡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일부는 이기고 대부분은 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됐어요.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불러드린 거고, 이 김영호 이 새끼는 이거 그 형사법정 나가가지고 2014년 8월 12일 날 형사법정 홍가해의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이죠.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지가 뭐 증인으로 나가갔는지. 그리고 여기 위키백과가 이런 점은 좀 엉망인데, 홍가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였다 김영호가. 근데 재판에는 참고인이 없는 겁니다. 증인이면 증인이지. 재판에 참고인이 어딨나? 뭐 수사기관하고 법원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검찰 측 증인이겠지.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김영호가 떠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가혜가 모해 위증으로 고소를 또 하게 된 거죠. 모해 위증으로. 제주 항문 강간 조작 납치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이 자범들은 사건이 끝날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뭐 법원에서 재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일부 저 판사들도 그 본인들만 괴롭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피해자 한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는 건 그 구역질나는 망상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본인 삶이라도, 본인 가족들 삶이라도 평온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왜 판사를 합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명예롭지 못한 짓을 하고, 매일 거짓말만 하고, 말장난하고, 허위 판결하고, 그럴 것 같으면 왜 판사를 합니까? 다른 걸 하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 판사를 하면 안 돼요. 굳이 어디 가서 꿀이나 빨면 되지. 왜 피해자하고 싸워? 가해자들하고 다퉈야지, 판사들이. 김정호가 이거 또 고소당했죠. 근데 그 당시에 고소당하고 뭐하고 막 그랬을 때 2014년 10년 전이 9년 전 10년 전 당시에는 김영호가 콧방귀도 안 꼈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아니 뭐 그게 네 마음대로 해봐. 아이 참. 그 실제로 김영호가 크게 처벌도 안 받았죠. 벌금 뭐 혐의 없음 뭐 손해배상 뭐 기각.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지랄을 해서 결국 몇 명이 죽었냐고. 그 이후로 뭐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강과 바다에, 대한민국 고층 건물 바닥에 뛰어내리는 사람들 시신으로 가득해. 아니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이면 사람을 10,000명을 모아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응? 한국은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처럼 무슨 뭐 10억이 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일본처럼 2억이 넘는 것도 아니고, 꼴랑 5천명이 5천만 명 중에서 가동 인력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1년에 10,000명씩 자살을 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 국가도 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고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루하루 급급하게 사는 거예요. 공조직 자체가. 어느 쓰레기가 쏘아 올린 쇠구슬에 머리들이 터지고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죠. 처리를 할 능력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겠으면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새겨 듣고 그냥 따라서 한번 해봐요. 사실대로 법대로 해서 판결을 하면 사건이 줄어들고 피해자가 줄고 가해자도 줄어들어. 가해자 양산하면 사건이 줄어들겠습니까? 그걸로 분쟁이 종결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에이.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1시간쯤 됐는데 판결 한번 봅시다. 판결문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홍가희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조선일보지 이거? 조선일보 아닌가? 맞아. 조선일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몰라. 다시 봐야 되겠다. 조선일보로 상대를 한 건가? 어딜 상대를 한 건가? 판결문만 가지고 있지 내가. 김용호는 그래서 자살했고. 조선일보 맞네. 디지털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겼죠. 이겼는데 일부 승소를 했죠. 그 사건하고 또 이제 다른 명예훼손 사건 두 건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12월 14일 변론 종결하고 19년 1월 24일,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4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건 뭐야 이거? 가단이지. 5분의 3이면은 한 1억 5천 청구했나 보죠? 제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6천만 원은 승소 판결 해준 거예요. 한 1억 5,500만 1억 5,500만 원 청구했었네. 1억 5,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승소한 거죠. 2019년 1월 14일까지. 근데 이제 그 이자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자 부분을 보면 2014년 4월 24일부터 이 기사 게재한 날이죠. 2019년 1월 24일은 뭡니까? 판결 선고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판결 선고일부터 이자를 12% 이렇게 할 건지, 이 당시엔 15%였죠. 아니면은 소장 부본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12%로 할 건지, 그거는 판사들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요거는 이제 판결 선고일까지 한 거죠. 19년 1월 24일이니까 판결 선고일까지 이런 개수작을 한다고 법원에서. 아니 이거 분명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일 텐데, 그죠? 손해배상 기라는 건 기타예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아니 이런 사건들은 왜 판결 선고일부터 이자를 물어내라고 하나? 응? 손해배상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야? 응?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채무자,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완화해 주나? 6천만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서 뒤집어지고 앉아있는 거죠. 꼭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해주든가 하지. 몇 년이 지났는데 14년부터 19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5년에 5년. 그럼 소장은 부본 송달 다음 날이니까 소장 한 이자를 한 60% 이상 날려버린 거예요. 15%면은 4년이면 어떻게 돼? 4일은 4, 4, 5, 20. 한 60% 날려버린 거잖아, 이게. 이자를. 지연 이자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돈을 받을까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래. 답답하네.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불법행위를 갖다 인정해주고 방조하고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불법행위자들이 배상을 더 많이 해가지고 피해자가 배상을 너무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지낼까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지랄을 합니까? 법원에서. 이건 판사들의 고질적인 정신질환이에요. 과잉배상 될까봐 이 짓거리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정신질환이라고.
판사 새끼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판사 새끼들이.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명예나 권위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길거리에 패대기 치는 그런 등신 머저리들입니다. 판사 새끼들은. 일부 판사 새끼들은. 이런 짓을 왜 하나? 세월호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정말 많았죠. 어묵 사건 보세요. 어묵 사건. 응? 그 일베라고 거기에서 주로 노는 애들 중에서 어묵 먹으러 가자고 이러고,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빠져 죽었는데, 뭐 어리든 뭐 나이가 들었든 간에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묵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그 여성들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성적으로 또 이렇게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그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심각한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심각한 거라고 그거.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명예훼손 처벌하는데 무슨 어떤 개소리를 갖다 어떤 새끼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거랑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지. 이거 뭐 이것도 10년대 사건, 10년대 사건.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판사 새끼들 말이야. 내가 지금 특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응? 건망하면서 차분하게, 소송에 응하면서 그러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훗날 알게 될 거야. 난 홍가희처럼 이렇게 해서 끝내지 않을 거야. 새끼들이 말이야. 저 여기 보면은 6천만 원 주라는 거야. 6천만 원. 근데 이제 기사 보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4년 4월 18일자 보도, 2014년 4월 19일자 보도, 2014년 4월 21일자 보도, 2014년 4월 24일자 보도, 2014년 4월 28일자 보도,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원고는 피고의 며 같은 보도 및 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누리꾼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대인관계 깊이 및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뭐 따라오는 거죠. 됐고. 근데 다른 건 됐고, 여기에서 다른 건 됐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허위냐 진실이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허위냐 진실이냐가 문제가 되지. 근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다툴 정도 됐으면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진실한 사실 같으면은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조선일보에서 홍가희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얘가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었다, 그러고 막 기사를 내보내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었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고. 허위니까 문제지. 그런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적시를 문제 삼는 거예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전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실 적시라는 건 뭐예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법원에서 왜 진실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 어?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지질 않고, 응? 진실한 사실이나 뭐냐 그런 걸 하나씩 따지질 않고, 왜 그 사실 적치를 얘기를 하냐면 한두 건이 아니잖아 이거. 응?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서 사실하고 허위 사실하고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 갖다 하나씩 일일이 다 끄집어 내 가지고서 따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야? 한 건이라도 이게 진실한 사실인데 허위로 판단했다거나 허위인데 진실로 판단했다거나 이 많은 거를 많은 사실관계를 전체를 다 어?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거는 한두 건일 때 얘기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통방법 70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과 허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두 건 싸지르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또 명예훼손 이외에 모욕 부분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모욕은 명예훼손의 흡수관계니까 명예훼손에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명예훼손 단순히 명예훼손만 한 거하고 모욕을 저지른 거하고 그래서 그 모욕이 명예훼손에 흡수돼서 명예훼손 하나로 된 거하고는 양형이라든가 배상에서 달리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달라지는 거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해주라고 이제 판결이 났어요. 따질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지금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뭐 건건이 패소하고 있죠 제가. 건건이 패소 판결을 하고 있어요 북부지방법 판사들. 근데 그게 지금 각 뭐 일부 판사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새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대가리 가지고 지들이 엄청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사회를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어쩌고 뭐 사명감 가지고 무슨 그 좁은 박부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판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혼돈의 아수라장이 돼버리지. 어쨌든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이 사건은 어때요? 신문 방송 보도를 나오고 하면서 정리가 됐어.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긴 거죠. 역으로 신문 방송에서 홍가희가 피해자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송도 되고 법원에 또 판결도 공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지만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이걸 공개를 하고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건 얘기도 안 했어야지.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또 장난을 미친 듯이 놀고 있어서 그 조직적인 범행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지. 조직적인 범행이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 여기에서 뭐 보도를 했다 뭐 했다 이 내용 보세요. 이게 몇 건이나 되나 이거 해봐야. 나는 10만 건도 넘어요. 응?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 이 피의자들이 싸지른 허위사실, 이뭐 모욕, 뭐 이 명예훼손부터 해서 뭐 무고, 모해청원, 10만 건이 넘어. 뭐 40건, 50건 떠드는데 뭐 100명? 나는 17,000명이 넘어. 응? 그 중에서 처음부터 공모했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고 역할 분담하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간 사람들 일부만 소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조차. 응? 또라이들이죠. 근데 이거 지금 6천만 원 받아줬으면 엄청 많이 받아준 거예요. 법원에서. 이거 6천만 원 받아줬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때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응? 문재인 정권 때잖아 이거.
2019년 1월 24일 날 판결을 선고를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닙니까? 어? 문재인 정권의 판사들이나 수사기관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어? 문재인 각하를 만들어주신 그런 어? 사건인데 아이고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6,000번 나온 거 아닌가? 어? 안 해줘. 절대로 안 해줘. 사람을 죽여도 배상 6천씩 하라고 그러지 않아. 대한민국은. 됐어요. 이게 판결이 이렇게 났고, 근데 항소심 갔죠? 항소심 판결 봅시다. 흐려. 항소심 판결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다 음행 처리해서 공개된 판결문이라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음행 처리돼 있는 건데 뭐.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인데. 주문부터 봅시다. 항소심.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대 항소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그래서 1심 판결을 확정을 했죠. 6천만 원 줘라. 이게 확정한 거야. 6천만 원 줘라. 근데 이거 신문 방송에서 떨고 그랬던 기간이 뭐 얼마나 돼요? 한 뭐 2달? 3달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2달, 3달밖에 안 되는데 6천을 주라고 했으면 나는 얼마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10만 건 이상 되는 거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써서 돌리고, 응? 그 많은 무고지를 하고 그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 짓을 했으면 뭐 공무집행 방해부터 해가지고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잡범들은. 얼마 주라 그래야 돼? 6억 원 주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판사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판결을 엿같이 해놓고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만성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 지들이 옳다.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서 사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사법부 대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고, 사법부 대청소라는 것은 뭐 일순간에 어떤 청소 약품 뿌려가지고 한 번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이 때 뭐 사법부 청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법과리 의혹이나 뭐나 해가지고서 윤석열이 내세워가지고 한번 손을 봤던 건데, 지금 그거 지금 무죄 판결 나오고 난리들이 아니죠. 법원 지금 엉망이죠. 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권 차원에서 사법부를 털어버리겠다 이런 거는 보다 더 중요한 건 건건이 각 판결마다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판결의 당부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건 지금 그런 작용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적인 근거 없는 허위의 판결을 고의적으로 한 걸로 보이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껍데기를 벗기는 정도, 이 정도의 배상과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에 준하는 정도로 헛질을 했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근데 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은 경우는 거의 없죠. 대한민국 사법체계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지르는 거예요. 됐고, 그럼 대법원에서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문인데 이거 뭐 떠들 거 없잖아요. 이거 노정이 대법관 노정이 주심 안철상 이흉구 대법관 이흉구 대법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친절하게 싹 다 그거 따져놨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공익을 얘기했죠. 공익. 봅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또 공익을 위해서 어쩌고 떠든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한 거고, 사실로 오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공익이 어딨나? 사적인 관심사에 불과하고, 공익이라는 건 없다. 어? 아니, 거짓말을 보도를 했는데 공익이 어딨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 잘 들어둬라. 거짓의 공익이 어딨나? 이 새끼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형사사건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져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그 형사사건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형사적인 절차를 앞서서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요. 위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판사들이. 판결문에 적지 않으면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새끼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수사기관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경찰이나 검사가 헛짓거리를 몇 년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돼서, 법원으로 온 건데, 그걸 가지고서도 지랄을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결국 법원으로 가 지금 어디로 가나? 경찰이 사건 조작하고, 검사가 사건 조작하고, 경찰이 거짓말하고, 검사가 거짓말하고, 그 짓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계속 거기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거기서 틱tak틱tak거리고 그러고 하는 얘기냐, 이 새끼. 그러면 생각할 수는 이제 어처구니가 없네. 그렇게 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그랬을 때 비교적 정의롭고 좀 그거는 해당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의는 개빨이는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어줍잖은 어떤 공익을 본인 스스로들 창출하겠다고 주접을 떠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제 넘는 짓이에요. 판사들이 판결을 담아버려가지고 공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 숙소가 돼버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굴러간 거예요. 판사들이. 이 새끼들은 문제가 되는 판사들이 이거 손을 볼 수가 없다니까. 이거. 대법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도 임정원이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대화를 녹음을 해. 그래서 언론에 뿌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의 수준입니다. 형사 수석부장이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명예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득밖에 없는 거예요. 이득밖에. 주제 넘는 짓거리지. 자, 봅시다. 명예훼손에 오로지 공익에 관한 사실이고 어쩌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주지방법원 형사 일부에서 아주 지적을 잘 해놨죠. 제주 항문 강간 조작 단원 중에 1명, 2명에 대한 판결에서 적시를 해놨죠. 정통망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형법 얘기지.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행위에 위법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이거는 정통방법에는 해당이 없다. 딱 적어놨어요. 제대로 그저 판결한 거죠. 정통방법에는 보세요 한번. 형법상으로는 형법상 그 뭐 명예훼손 이런 거는 정당화 사유가 있어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뭐 처벌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응? 정통방법에는 그게 없다고. 너무나 위험해. 정통방을 해서 헛소리를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그 책임을 지우도록 이렇게 법제를 만들어 놨는데도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패거리 장난하느라고. 무슨 얘기냐면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법원에서조차 정치적 논리로 움직여요. 응?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다 기각을 하는 거야.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 이거지. 미친 새끼들이죠. 가해자가 많으면 그만큼 피해가 심각할 거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상 책임을 두텁게 해야지. 어떻게 가해자가 많으면은 피해자를 조지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나? 그 정신질환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들 말이지. 그러고도 반성이 없어요. 주제 넘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이야. 당사자한테 훈계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새끼. 그렇게 해놓고 나서 판결을 조작을 하고 자빠져 있어요. 아니,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가 왜 없냐, 이 새끼야. 4천 쪽 가까이 넣어줬는데. 판결 그런 식으로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멍청해가지고 이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조카뻘보다도 더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다가 훈계질이야 이 새끼가. 그렇게 해놓고 판결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니 증거를 4천 쪽을 갖다 직접 증거를 넣어줬는데 명예훼손에 한 직접 증거를 4천 쪽을 넣어줬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어가지고 이 새끼야 청구 기각이냐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같은 이놈은.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새끼들은 대가리도 없는 거예요. 원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뒷일을 생각하는 거니까. 뒷일을 생각 안 하면 양심이 없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뒷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뒷일을 생각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뒷일 생각 안 하고 저지르는 것들은 범죄자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대가리가 없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이거 공익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냐. 거짓말 했으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법원 판결 보면.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거짓말을 왜 떠드냐 이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6천만 원 줘라 이거예요. 거짓말을 왜 떠들 거짓말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조선일보에서, 의견을 방송한 거지, 이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거지. 우리가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의견? 사실적시야. 사실적시 해가지고 명예훼손한 거 맞아. 의견이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제주 항문 강간 납치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과 일부 잡변들, 이 잡변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의견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아니 강간범이 맞다. 구속 기소해라. 이게 의견이냐? 야 제주야 어떤 짭새 새끼 너 야 이게 의견이야 이게? 단정이지? 그리고 고소장을 갖다가 의견으로 쓰냐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연병을 하고 자빠. 아니 고소를 갖다가 의견으로 해? 참 답답하네. 그리고 법원에다가 무슨 뭐 탄원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주접을 떨고. 그것도 지금 법원에서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거짓말로 해서 탄원서 쓰고 막 이래도 그거에 대해서 처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 업무 못 봅니다. 일을 못 합니다. 책임질 건 져야지. 법원이나 청와대나 어디든지 간에 허위의 문서를 제출을 해서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청원 업무나 이런 거를 방해를 하고 피해자를 양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법원에다가 탄원서 집어넣은 거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그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삼지사방으로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두고 봐.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일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할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을 양산할 거고 응? 자살하는 사람을 양산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양산해요 안 해요? 근데 이 판결은 제대로 한 거죠. 조선일보에서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지들이 떠든 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김용호가 뭐 스포츠 신문 기자를 하면서 떠들은 거 그거를 갖다 옮겨 적었다 이런 식으로 또 면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해보지. 심지어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피고 조선일보죠. 피고가 해당 사항에 관해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했다고 볼 자료는 거의 없다. 끝난 얘기잖아요. 됐어요. 더 볼 거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 당시에 그 고소고발 당한 사람들이 정신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온라인에서 헛짓거리 하는 걸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헛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범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범들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범들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앞으로 뭐 져야 될 책임이 무한대죠. 무한대. 범행이 끝났을 때 얘기지. 응? 피의자들이 범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았을 때 얘기지. 이 새끼들아. 피의자들이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뭐 혐의가 없다거나 뭐 책임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삽질을 하고 해서 장난을 한들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얘기지. 응? 계속 범을 중단했을 때 얘기지. 홍과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사건이에요. 이런 거는 경험이 없으면 지금 또 정치판이나 이쪽에서도 막 엉망이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를 트위터로 해? 지저분한 얘기죠. 선거를 트위터로 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를 트위터로 하고 있어요. 트위터 낭인들 그 극소수가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정권도 집어먹고 다 집어먹고 관종질을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앉아있다고. 선거는 있는 대로 다 개입을 하고 그 뜻대로 되나 그게? 그 뜻대로 됐으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못 됐겠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 를 내세워서 관종질을 하던 이 온라인 잡범들, 이 온라인 낭인들에 대해서는 그 자들이 이런 모든 범행의 핵심 주축들인 거예요. 그것들은 좀 모조리 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이 고단 사건 한번 봅시다. 이 사건도 좀 재밌는 사건인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23년도 5월 4일이에요. 근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난 판결이 있었죠. 23년 5월 4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거 뭐야?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해서 징역 8개월 나온 거예요. 처벌할 건 해야지. 범죄 사실만 좀 읽어봅시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년 경부터 유튜브겠지.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1월 26일경 서울 광진구 에서 그 피해자는 이 사람이 법무장관 성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운전기사와 요거는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운전기사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며 그것도 모자라 그 기사를 해고하고 채용한 다른 기사에까지 손을 뻗쳐 성적 도구로 삼았다. 예. 성실한 남편을 배신했다 그러면 여자겠지. 피해자가 성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그러면 이 피해자는 여성일 거 아니에요. 여성인데 법무장관에 이건 누구겠어요? 취미 아닌가? 취미 아니에요 이거? 이런 사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법무장관 법무장관이 피해자 아닌가? 근데 이 사건은 판결을 아주 정확히 해놨어요. 그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럴 때는 판결을 정확하게 해주고, 응? 피해자가 민간일 때는 판결 가지고 장난하고 시일실 쪼개고 있고 판사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라질 것들. 법원에 출근 왜 하나? 변호사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범죄나 저지르고 다니지 뭐더라 법원에서 앉아있나? 그럴 것 같아. 그 힘든 일을 뭐더라 하나? 네. 다시 범죄 사실 다시 법무장관이 피해자가 성실한 남편을 배신하고 운전기사와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며 그것도 모자라 그 기사를 해고하고 채용한 다른 기사에게까지 손을 뻗쳐 성적 도구로 삼았다. 이건 무슨 제주 항문 강간 조작 사건을 보는 것 같네. 불륜은 그녀에게는 로맨스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다. 공인이기에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처 불명의 서신을 읽었다고?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방송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2월 2일까지 사이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 방송을 하였다. 5회? 나는 10만 건이라니까. 그리고 이 제주 항문강간 조작 사건의 피의자들 주범들이 게시한 것만 하더라도 5천 건이 넘죠. 4년에 걸쳐서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벌금 300씩? 명예훼손만 벌금 300씩? 무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려나 이거. 그거 정리 좀 빨리 해서 이거 구속기소 하든가 구속기소를 안 하더라도 처벌을 빨리빨리 해줘야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범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기소중지를 해놓고 기소중지 피해자들이 법원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양심이 없나? 양심이 찢어졌어요? 기소중지자가 법원에 나와가지고서 큰소리 빵빵 칩니다. 본인 신분 다 드러나고 본인이 범행했다는 거, 불법행위 저질렀다는 게 다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도 판사 새끼들이 몰라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눈가리는 가죽이 모자라서 찌지 않았습니까? 어디 증거가 없나 이게.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명예훼손 관련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뭐 고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한 거다. 고의가 아니다.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다. 많아. 그런 얘기들이. 근데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서 요단강 가신 분들이 꽤 많죠. 요단강 건너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들 들이대가지고서 면피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건이 제주 항공 관광 조작 사건입니다. 그 피의자들은 뭐 어디서 돌려막기려고 이제 있죠.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 어딨나? 응? 공익이 어딨어요? 저 전국의 경찰 36개 경찰서에서 이 사건 취급했던 각 경찰들 해가지고 몇 명, 한 50명 되겠지. 경찰들 어떡하려고 그래? 공익이 어딨어? 어? 아니 글을 읽을 줄 모르면 경찰 생활 하지 말아야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공익이 어딨어? 공익이 없다는데 법원에서. 형사법정에서는 공익이 없다는데 근거로 그 다음에 또 막연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송을 하기 전에 피해자 측 설명이나 기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문건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으로 위와 같은 방송을 계속하여 내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송한 방송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겠지. 허위다. 피고인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 방송을 했다고 보면 타당하다. 나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서 법원에 제출해 줄 테니까 판결 알아서 해보세요. 법원은 됐고 경찰서로 가야지 또. 법원에서 경찰서 가려는데 우리 지엄하신 판사님들 얘기 들어야지. 경찰하고 검찰 가야지. 거기서 계속 해봐 한번.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위법한 거짓 결정하고 이렇게 계속 해보라고 한번. 어디까지 가서 이 조직적인 범죄자와 여기에 가공한 자들이 무너지는지 한번 내 지켜볼 테니까.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공공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맨 뒤에 게 중요합니다. 지금 꼴랑 이거 했다는 거야. 이거 피해자가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를 가졌다. 강간범이라고 그래도 씨발 벌금 300이라는데. 예. 1심에서 이렇게 해서 판결했습니다. 이게 몇 건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지졌다고? 5번 지져서 징역 8개월. 이거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가서. 대법원 지금 가 있나? 지금 살고 있어요. 항소심 봅시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국선 변호사가 공소사실 기재 방송을 할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말도 안 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공인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바람폈다. 이렇게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정당한 문제제기? 거짓말인데 어떻게 정당한 문제제기가 되나?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일부 정신질환 있는 판사들이 그 판사들도 알아요. 아유, 판사를 아무나 하나. 똑똑한 사람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따지게 되면 내 말이 맞거든. 청구가 이유 있거든. 그러니까 뭐래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게. 아이고, 사천쪽을 증거를 넣어줬는데 이 새끼야. 눈가리개는 뭐 가적이 모자라서 찢어놓냐고. 아이고 씨. 내가 웃겨가지고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면 그렇게 판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판결 장난을 하면 증거가 생기면 또 할 수도 있는데 뭐 재판 끝났다 그래서 끝납니까? 선고했다 그래서 끝나고 그게 뭐 확정됐다 그래서 끝납니까? 또 할 수 있어. 증거가 없다며. 그럼 다시 오지는 않을 거고 다시 왔을 때 나는 이 법원에 없지롱 이러고 간 거죠.
내가 판결문을 이 새끼야 니들 이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응? 동네방네 걸어놓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대법원 대한민국의 법이야. 어? 판사가 판결한 거는 어? 일정 부분 음형 처리할 게 있으면 하고 판결문은 응? 걸어놓으라는 게 법이야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같은 이런 거. 맨 뒤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각주 이 의견에 대치되는 사실이라는 취지이지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뭐겠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계속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허위인지에 대해서도 따져줬는데 원래 허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허위인지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몇 건 안 되잖아요. 몇 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허위인지 아닌지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뭐 5천 건? 허위 사실 적시가 5천 건 정도 넘겠지? 그리고 기존에 그 고소 제기해가지고서 유죄 판결 받은 거, 이 피의자들이 유죄 판결 받은 거는 뭐 1,000건이 넘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게 1,000건이 넘어요. 근데 제주 서부경찰서의 일부 사건을 취급했던 일부 경찰들이 말도 안 되는 농간질을 해가지고 농간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무고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농간인 이유는 그 피해자인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제가 제주 서부경찰서로 내려와서 진술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도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생으로 거짓말이죠. 아니 내려가서 같이 있었는데 아니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내려오지 않았다고 무슨 그 같이 있었다고. 그 순경하고 같이 있었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아서 고소인이 내려와서 진술하려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각하 이리 그걸 같이 있었다니까. 그럼 끝난 얘기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데. 출석을 요구했다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다고. 제주 서부경찰서에. 그 여자애랑 같이 있었어 내가. 그 순경이랑. 근데 수사기록은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고소인인 제가 저를 출석해라. 제주 서부경찰서로 출석해서 진술해라 그러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까지 내려와서 저 피해자 보고 진술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상당한 인권 침해입니다. 수사 촉탁이나 얼마든지 하면 되지. 그잖아요. 지가 어디에다가 제주로 내려오는 만에 한두 번도 아니고 틈만 나면 그 지랄 해놓고 그것도 내려가서 제주에서 서부서에서 같이 있는데 수사 기록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저 제주 서부경찰서장 그 문영근 총경 그것도 지금 구속 기소해야 돼 그거. 내가 말이 심한 거니 아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직원들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 그거 다 보고 받았잖아. 보고 했다는데? 응? 알면서도 그걸 방조를 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건 뭐 다른 사건에서 얘기하는 같은 사건이니까 유형이 같은 사건이니까 그 피의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서 도망가게 만들어지. 어렵사리 해가지고서 피의자 제주 항문강간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리멤버 박응영에 대해서 신원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한 거죠. 내가 경찰에서 못하니까 검찰에서 못하겠다 그러고 못 찾겠다 깨꼬리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서 딱 신원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더니 그걸 갖다가 바로 가르쳐줘. 본인들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러지. 야 기소 중지인 놈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한테 연락했으면은 그게
근데 그럼 기소 중인 걸 몰랐다? 어떻게 몰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사 자료에 어? 서울 북부지방법원 박지원 검사가 기소 중지 처분을 해가지고 응? 관리 통보까지 했었는데 서울 도봉경찰서에다가 그 사건 넘겨받아가지고서 거기에 결론이 딱 찍혀 있는데 피의자가 기소 중지 상태라는 걸 몰랐다고? 그냥 한걸 모릅니까? 그러면 주요 피의자들이 둘이서 동거를 하고 있어. 어? 근데 끝까지 그 중에 한 명한테는 조사도 안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조사도 안 하고 공범으로 고소했는데 끝까지 리멤버 이 박은영이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무고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조윤영 순경이 김수남 경감이 리멤버 박은영이는 무고로 조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를 받나?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다고 그러고 동네방 떠들고 다니나? 조사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조윤영이하고 김사남에 대해서 선배 청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갖다 기회를 줬어. 그러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법대로 해야지. 그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 안 그래요? 대량 고소를 했다고?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판사질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대량 소재기를 했다고? 금전을 목적으로? 야, 내가 피해본 게 얼만데? 내가 쓴 돈만 얼만데? 응? 그 법률적 방어비용으로 해서 쓴 것만 해도 얼만데? 그 10분의 1도 안 돼, 청구한 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추미애가 고소한 건인 것 같은데 이때 좀 시끄럽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떠들어서 뭐 바람표 터졌다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딱 찍어놓고 있죠. 사실이라는 취지지 진실한 사실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지. 딱 명시를 해놨어요. 판사 소병석 재판장, 장찬, 김창현 판사 이게 셋이서 판결을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깔끔하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범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형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법원이. 자기들끼리 서로 눈 찡긋, 코 찡긋 해가지고 간략하게 해서 그냥 한두 건만 딱 해도 이렇게 징역으로 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몇 년 동안 수만 건의 허위사실 유포하고, 수십 건의 무고를 저지르고, 모해청원을 저지르고, 위계 공직방을 저지르고, 진짜 뭐 범죄란 범죄는 있는 대로 보복협박에다가 있는 대로 다 저질러 놓고, 그거를 고소를 하고 소재기를 하고 해도 계속 조리밴들 하면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이랑 똑같은 거죠. 법원이 그런 더러운 구정물 세탁소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세탁도 아니지. 구정물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정물을 세탁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정물을 덮어요. 덮어놓고 나서 이거 의류에 뭐 세탁할 점이 없네. 이렇게 깨끗한 의류를 왜 가지고 들어왔어? 세탁 없어. 통과. 그럼 나중에 저 배출구에 나가 보면 구데기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거죠. 그죠? 거짓말 해가지고서 오염덩어리들을 갖다 그대로 그냥 양산해가지고 그대로 내보내니까 청소를 안 하고.
법원에서 청소 안 하면 어디서 청소합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잘못했으면 그것도 청소를 해야지. 법원 만능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뭐 몇 건이나 된다고 법원 만능을 얘기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매사가 그 지경이란 얘기예요. 지금 사기사범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대한민국 사기사건이 많으니까 법원에서 어떡하는 줄 아세요? 웬만하면은 무죄. 웬만하면 그건 사기가 아니야. 청구 기각.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사기공화국이 되는 거지.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욕했다 이러는 거야. 때렸다. 때렸다 욕했다. 때렸다 욕했다. 멱살 잡으면 그러면 판사끼리 어쩐지 아이 땡큐 멱살 잡았어. 그래 벌금 100만 원. 그 짓거리 하는 게 매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게 아예 그냥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주둥이로만 떠들고 있지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법이라는 게. 법원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거나 인식을 하면서도 그냥 하루살이로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수긍해서 잘못된 그 논리라든가 잘못된 업무 처리, 잘못된 판결, 잘못된 심리에 그냥 녹아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안 돼. 단 한 건을 판결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판결을 해야. 그리고 사건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판사 숫자를 늘려야지. 사건을 대충 처리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되나 그거. 요번에 대법원장하고 대법원의 그 법원행정처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사건을 대충 해서 줄이겠다는 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법원의 존재 이유가 없고 판사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사건을 이렇게 늘려놓은 주범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 근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왜 이게 문제가 있는 데서 본인들이 잘못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법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다. 본인들이 그렇게 조장을 해놓고. 응? 판결 하나만 몇 건만 제대로 해봐. 사건이 절반으로 훅 줄어들 거예요. 응? 사건이 절반으로 확 줄어들 거라고. 인정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억누르는 방법으로 거짓말해서 제끼는 방법으로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사건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망상입니다. 망상은 해수욕장이지 판사들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나보고 망상이라 그러는데 누가 망상인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고 무슨 순리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그런 끔찍한 범죄에 가공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용서할 생각도 없고 본인들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냥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기회는 충분히 줍니다. 본인들이 갱생의 삶을 살 기회는 충분히 줘요. 그런데도 만다 안 들은 방법 없는 거지.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 어쩌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떠드는 무식한 것들도 있는데 다 처벌받아야 돼. 요즘은 증거 없다.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장님 판사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장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야 된다면 글자를 늘려서 쓰면은 그게 존중인가? 요즘은 장님 판사들이 엄청 많아. 증거를 그렇게 많이 제출해 주는데도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여시나 먹고 이빨이나 빠져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안 남았네.